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심리학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5월 5일 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오늘 보충 수업하는 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례 공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족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 주인공은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71년생이고 6월 4일 18시 생이네요. 71년 음력 6월 4일 18시. 자, 신해 을미 신해 을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주를 하나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딱 들어오는 게 음이 너무 많죠. 자, 음팔통. 음이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에, 그 심리는 매우 음, 좀 소극적이죠. 그리고 에, 구태하고 소극적이고 음, 또 내성적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의 주인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좀 많습니까? 사주에 자세히 살펴보면 금이 좀 많습니다. 금이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금이 세 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귀퉁이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고립이라는 사주의 고립이라는 게 고립 정화가 고립이 되어 있네요. 크게 보면 자, 정화가 고립이 되어 있다. 그럼 한번 우리가 그것을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정화가 고립, 고립이 되어 있다. 정화. 여러분들 보이죠?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와 그리고 어, 그와 관련된 십성의 마음이 매우 힘든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정화는 편간이잖아요. 편간이면서 한쪽에 불입니다. 불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불이 좀 활활 타야 되는데 이분의 그 마음이 정화가 한쪽으로 딱 치우쳐 가지고 홀로 이렇게 돼 있다. 그 말로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음, 현관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한편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평가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책임감이 좀 떨어진다.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월을 하고 월을 보면 을미죠. 을미. 자, 을미란 뜻은 뭐냐면 이 편재예요. 편재. 자, 자기가 편재가 미토 위에 있어요. 미토. 그렇죠. 을이 음, 미토 위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을목은 뿌리를 뒀다 할 수도 있죠. 뿌리를 뒀다 할 수 있는데 이 신금이 양쪽에 있는 신금이 을목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 여러분도 을목은 나로 볼 때에는 편제잖아요. 편제는 육친관계로 볼 때에는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되고 또 남자 사주에 뭐도 됩니까? 아버지도 되고 자 편제는 아버지 또 처죠 처. 그 다음에 돈. 이것이 백호살이다. 백호살이 돼 있다. 을미가 백호살이죠. 그러니까 뭐 상당하게 아버지나 처나 돈이나 이것이 백호살쯤 돼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예, 힘이 되게 세단 말이에요. 힘이 되게 세다. 해묘미 이렇게 목구를 형성해가지고 양쪽 신금이 있어도 꿋꿋하게 그냥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에 아들이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자, 아버지 볼 관성이 양 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친인 을목. 자, 을목. 부친인 을목 입장에 보면은 뭐가 돼요? 아들이 둘이다. 최소한도 아들이 2명은 된다. 2명 정도 된다. 아니, 시에 있으니까 하나 더 있네요. 그렇게 1명 더 있다. 아들 2명, 아들 3명이 아니고, 실제 아들 2명에 딸이 1명이에요, 딸. 딸이 원래가 딸, 1명이다. 음, 음, 1명이다. 이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 포함해서 형제가 3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형제가 몇이라고요? 형제가 3명이다. 형제가 이제 2명에다가 누나가 하나 있어. 누나가 1명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 재밌지요? 이렇게 사주를 다 구성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찾아집니다. 그 입장이,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 입장은 어머니 입장은 뭐죠? 어머니 입장은 어디 있느냐? 어머니는 도대체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자, 어머니는 육천관계,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육천관계 뭐를 봅니까? 육천관계의 통배를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미토예요. 미토가 여러분 보면은 화죠. 화기운 있잖아요. 여름철이단 말이에요. 이 미토는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 나한테 어떤 어머니냐면, 어머니가 여차하면은 해묘합을 해요. 해묘합. 음. 자, 해묘가 합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해와 여차하면 해묘가 합을 해버려요. 그 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목을 만들어, 목. 자, 목을 만든다는 말은 아버지 힘을 보태주는 거야, 엄마는.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모친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 정체성이 없어요. 없고, 모친은 자기 정체성이 없고, 그냥 아버지 그늘에 있어, 아버지 그늘에. 아버지, 그늘에 있다. 그늘에 그냥 있다. 힘이 없지요. 내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금한테, 일간 신금한테는 에게는 도움이 안 돼. 안 돼. 안 된다. 필요할 때 요청해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이 세서 좋지 못하는데, 어머니조차도 내 편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 편이 되더라. 그런데 형제들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목이 중간에 개입이 돼가지고 형제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형제가 큰 힘을 못 쓰고 서로 형제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상당하게 이 사주의 주인공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다. 또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신금을 도와야 되는 나의 형제가 도움을 없고 엄마도 도움을 주니까
불안한 상태고 매우 약하다.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오늘 천천히 같이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매우 약하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도의 주인공이 지금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잖아요. 이게 이제 음간이니까 여군으로서 가보, 대사, 가보, 개사 요까지는 화운이에요. 화운 거죠. 화운. 화운이고 거기서 인묘진은 모운이죠. 목화운으로 흐르니까 이 사람은 실제 무슨 운을 흘러야 되느냐 하면 토나 토금운을 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토금운이죠. 토금운이. 신약으로 신약 사주로 어, 토와 금운으로 흘러야 되는데 금운이 좋지요. 금운이 양호하다. 금운이 양호한다. 양호하고. 그럼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를 극하는 목, 금을 녹이는 화, 목화, 운이 흉하다. 근데 흉한데 목화로 흘렀잖아요. 운이. 운이 대운이 30년짜리 대운이 목화로 흘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화로 흐르니 실제 이 사람은 어떠느냐 하면 목화로 흐르니까 세상 일이 뜻까지 안 돼. 세상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렇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치니까 또 괜찮지요. 뭐 우리 칠판에다가 우리가 그 글을 안 쓰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그 사주의 심리, 이제 우리 사주 심리 공부하는 거니까 갈등 사주 가정 그 갈등의 심리를 보니까 이 사람 사주 하나만 봐도 열어보십시오. 하나만 봐도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고 형제도 나오는 겁니다. 자, 형제는 도움이 안 돼. 어머니도 도움이 안 돼. 아버지는 너무 세. 나를 힘들게 해. 나는 어디에도 뭐가 붙일 데가 없어. 고립문이다. 한마디로 고립문이다. 고립문이다. 마음이 그렇다. 이게 마음이 홀로도 외톨이다. 외롭다. 자, 여기서 외롭다 할 때 여러분들 특히 이 사주 글자 일주를 보면요. 신해는 정말로 고난살이에요. 고난살. 고난살. 고난살이 뭐냐? 어, 새가 짝을 이루고 있다가 새가 짝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렸어. 홀로 남은 새가 밤잠은 못 자고 계속 우는 거. 참 슬픈 일이죠. 그것이 그렇게 생긴 게 고난살이 신의 일주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의 일주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독신이 참 많이 보여요. 이 사도의 주인공도 당 53세가 될 때까지 결혼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았어요. 홀로 살고 최근에 4월 26일이네요. 음력 4월 26일 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렇게 참으로 현재 이 사람의 사주 이대로 지금 이제 이분이 53세면 딱 이제 53세니까 인대운이에요. 인대운이죠. 인대운. 53세
3세 인대운. 인대운에 또 올해가 계묘년이잖아. 계묘년. 자, 계묘년. 인대운에 계묘년이다. 인대운에 계묘년이더라. 목이 엄청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시 부친성. 부친성이 강하다. 부친성이 강해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너무 세.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보통 보면 제다신약이라고 그래서 제다신약. 근데 이 사람은 제다신약이 사주에가 괜찮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 토가 발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토가 없어. 토가 그냥 미토가 화토로 변하고 하나 있지만 바로 양쪽에 해묘합을 해가지고 바로 목으로 변한다. 엄마의 성질이 나에 대한 엄마도 여러분들 인성은 어머니로 하는데 인성이 편인과 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은 무조건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토는 아들을 굉장하게 의무적으로 사랑한다. 아들이 공부 잘하면 좋아. 아들이 또 말 잘 들으면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지구실을 하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머니로서 의무적으로 좋아한다까 생각한다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주인공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주변에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주는 게 없어. 옆에 그걸 하고 있고 힘 빼고 있고. 신금을 중심으로 해서 보세요. 밑에 해는 내 힘을 빼고 여기 있는 목은 나와 목급 금목이 대입을 하고 신금은 정하고 또 이 화와 금이 서로 대립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사주의 구성이 또 때에 따라 보면 이게 또 보면 미토가 현침이 하나 있죠. 여기도 현침이 있고 현침이 있고 유도 사실 현침과 같은 겁니다. 그래 보니까 현침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자기 성격도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 사주 원국 봐도 사주 원국도 썩 좋지가 않고 이 사람은 원국도 대운도 한마디 자 총평 원국도 사주 원국 사주 원국도 운도 대운도 아주 어, 흉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올해 계묘년을 맞이했으니 인묘진 목을 흘렀는데 이분이 자기 뜻대로 돼가는 게 없는 거야. 신약 사주가 내한테 좋은 운이 전개되는데 목화는 흉을 흘렀으니 어떻게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타깝지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어쨌든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는 이제 대학까지는 졸업을 한 것 같아요. 대학까지는 졸업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일탈 직업을 못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알바도 하다가 쉬다가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부친과의 갈등이 제일 힘든 이분이 부친과의 갈등이 힘들었어요. 자, 우리 사주 원국이 자기 스스로도 부친과 갈등이 나오지요. 양쪽의 아버지가 아들 둘이가 아버지 공격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아들을 굉장히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말은 힘들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일단은 이건 조금 뒤로 좀 봅시다. 보고. 자, 아버지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주는 시를 몰라요. 아버지 47년생이죠. 올해 77 되시는 분이고. 자, 사주가 딱 지금 현재 보면 글자가 6글자밖에 없어요. 6글자 있는 거 여러분 딱 보자마자 병술, 신축, 병술. 상당히 좀 뭔가 틀리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인데 아들은 신금이었고 본인은 경금인데 밑에가 경술이야.
병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괴강살이지요. 병술은 백호살입니다. 자, 여러분 병을 자세히 보세요. 이 병은 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원래 대문 밖에 있는 병은 내 사람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사람이에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뭐가? 경금으로 볼 때 병은 나의 뭐예요? 나의 경금으로 볼 때 병은 아들이다. 아들. 자, 봅니다. 그러면 자, 통병을 조금 여기서 붙일게요. 자, 경금을 볼 때 경금 일주로 볼 때 병화는 뭐예요? 에, 아들. 자식이다. 자식. 경금은 아들. 자식이다. 맞죠? 경금은 자식이다. 병화는 병화는 자식인데 자식이 병술이다. 병술이 뭐예요? 백호살이다. 아들이 백호를 탔다. 백호 탄단 말이 뭐예요? 탔다. 말하자면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백호를 타면 에, 백호를 타도 힘이 없죠. 몇 자리? 아들이 몇 자리 들었다. 이 병하가 병술은 12운석으로 몇 자리에 몇 자리? 아들이 예, 무덤 속에 있다. 힘이 없다. 아들이 힘이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술이 밑에 보면 술 세 개잖아요. 죽술. 죽술형이 참으로 힘든 사주. 죽술형. 음. 자,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의 주인공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 마음을 가진 분일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명을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을 통동원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만 봐도 축의 신축의 병술의 술로 이렇게 봤을 때 축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금이 많아. 토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수와 목이 용신이 되고 토금이 흉신이 되는 겁니다. 인성 가다죠. 인성이 가다면 수목이 길신을 써야 됩니다. 자, 수목이 용신 전체가 수목이 용신이 아니라 자 수가 용신이 돼야 되는데 뭐 보다시피 수목이 없잖아요. 용신인데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용신이 수목이 보여야 되는데 이 현재로 봤을 때는 실을 빼고 연월일에 연월일에 뭐가 없어요. 용신이 보이지 않는다. 용신이 보이지 않아요. 용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신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면은 사회적 역량도 뛰어나지 않다. 용신은 사회 역량입니다. 사회적 역량이 사회적 역량. 사회적 역량이 보통이다. 뭐 그냥 사회적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신합수죠. 여기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병신합수였어요. 병신합수다. 병과 신은 그 무슨 소리냐? 이 병은 대표된 신금은 보면 자신의 경쟁자다. 자기의 경쟁자. 뭐 보통 보면 자기하고 경쟁자인데 그 경쟁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병신이 자기 아들하고 합쳐버리니까 자기는 기분 나쁘다 이 말. 항상 아들은 내 편이 아니고 나와 경쟁이 되는 사람과의 편이 서 있더라. 그렇게 미워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많냐면 에, 인성이 과다해요. 인성이 과다하면 자식이 슬기를 당해서 힘이 없어요. 자식이 관성이잖아요. 그렇죠? 관성이 힘이 없습니다. 인성이 많으면 관성이 슬기 당해서 힘이 없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인성이 많으면은 성품이 의심이 많습니다. 어. 위에 보다시피 어, 목이 보이지 않으니까 재물이죠. 재물, 목, 처, 처가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처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돈에 집착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돈에 돈에 집착을 하고 또 아내의 아내 아내의 아내 아내에 집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어 병화가 이에게 연에 있어고 밑에 보면 또 보면 술도 속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종의 공직 같은데 공직 공무원 반공무원 반공무원 국영기업체 이럴 때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은 뭐 그냥 말단직에 있었지만 그래도 뭐 평생 말단직에서 그냥 꾸준하게 정년까지 무사하게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대신에 아이들 키우고 공무원 시키고 했지만 돈 쓰는 거는 너무 이제 물론 뭐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부인이 아주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여물게 살고 해 가지고 집도 또 사고 또 집도 건물도 사고 나중에는 지금은 건물 3 가지 받아 먹을 정도로 괜찮아졌죠.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분이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느냐 하면은 어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임묘진으로 흐르잖아요. 임묘진으로 흐르고 중간에 화운으로 흐려요, 화운으로. 화운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 그 강한 금을 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커버가 되고 근데 70이 넘으면 다시 금운이 오잖아요. 70돌에 김이니까 흉신운이 막 오잖아요, 무신기후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어 고집과 주체성이 이것이 일어나 가지고 도대체 처와 자식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술 자시고 매일매일 술 자시고 인자 자식과 뭐 그 사이가 항상 전쟁이죠, 전쟁. 자식을 못 살게 굴고 "왜 니는 빈둥빈둥 놀고 있느냐? 너는 왜 버리지 않고 노느냐?" 이제 계속 이제 그러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아내가 부인이 아주 그냥 애가 타서 자식 편을 대면 또 자식 편 든다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전쟁 상태에 살았다. 축술형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치 않지요, 형사. 축술 형살은 뭐예요? 형살. 음, 굉장하게 어, 항상 시비가 자식과 시비가 있죠. 큰아들하고는 완전 작은아들도 별로 좋아 않았지만 큰아들하고는 필수. 완전히 원수라 원수. 자,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아들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날로 하여금 힘들게 했느냐 했더니 이분은 아주 심각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 토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금이 필요 없는데 아들이 금이 3 개나 있어. 끝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별 도움이 안 돼. 어. 자기한테 큰 도움이 안 돼. 그러기도 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금이 좀 많아서 좀 어찌 보면 금도 있고 토가 많아가 도움될 만한데 자기한테 필요한 토는 하나도 없어요. 축술미가 지금 자기한테는 축미하면 축미 충해 버리죠. 별 도움도 안 되고. 술토 2개 와 갖고는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예. 미토나 술토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큰 도움도 안 되고 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 귀찮은 존재고 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매우 힘든 사이입니다. 자, 인성이 과다하면 자식이 설계가 없어지고, 그 다음 인성이 과하면 재성, 치와 돈, 부친과 식신, 장모나 이런 궁리도 무력해집니다. 궁리도 할 줄 모르고 오직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자기 고집만 피우는 형태로 되더라. 자, 경수를 일제 지장간의 신정무로 대신해가지고 병무, 신 대신에 이제 경술이니까 양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장간 신정무 대신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예. 신 대신에 경, 정 대신에 병, 무 대신에 무와 같은 것이죠. 무. 원국에 없는 오행은 갑과 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술무갑임을 밑에다가 술로 다 좀 넣어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경술, 병술, 무술, 갑술, 임술 그래 되겠죠. 자, 다시 말합니다. 경술, 병술, 무술, 갑술, 임술 그렇게 그 힘 세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술토는 쇠지에 있고 자식과 자기의 어머니 묻히는 술이 있으니까 병술, 무술은 묘자리예요. 묘자리 힘이 없고 갑은 여기는 자기 사주는 없어요. 없는데 없어도 이제 갑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갑목은 편제잖아요. 편제니까 돈이요, 부친이요, 첩니다. 이것이 양이었다. 양제는 아직까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양제 배속에 있는 거니까. 자, 임식신 연구심은 굉장히 왕성합니다. 경금에서 연구심은 왕성하다. 임술이니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돌에 집착, 안에 집착하였더라. 아들과는 사이가 엄청 나쁩니다. 아들과는 굉장히 갈등합니다. 갈등이 크다. 갈등이 크다. 자, 이렇게 보고 물론 뭐 그 다음에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가족 뭐 이런 거 대해서는 다음 시간 나면 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례 중심에서 가족 사례에서 중심을 하는데 오늘의 교훈은 뭔가 하면 이제 통병에서 교훈은 나의 입장에서 이 신금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을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는 나는 엄청나게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자식은 아니 원수예요. 원수. 나를 갖다 극하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기로 아들을 견제하려고 한다. 또 그리고 해묘이 목이 너무 많으니까 목이 아주 많은 구도예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수가 많지만 수가 다 목을 변했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상관이 전부 다 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원래 자기가 뭐 하는 겁니까? 그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 아버지의 등살, 아버지 힘만 강해져 가지고 자기는 아버지 힘에 꾹 눌려 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아버지 힘에 눌려서 힘에 눌려 산다. 이 사주가 전체가 아버지 힘에 눌리고 산다. 아버지는 자기가 또 살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돼 있고 또 하나는 대운이 자기가 원하는 대운으로 안 가면은 그 세상 살이가 매우 힘들더라. 정말로 한탄하면서 살아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이것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보면 운에서 정화가 이렇게 고립을 찾아내라. 고립이 굉장하게 중요하다. 예. 또 여기서 해묘미 합의됐을 때 목이 갑자기 강해지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제다신약 같은 그런 구도더라. 정화가 고립이 되고 정화가 고립이 되어서 이 병화가 편제인데 아버지나 아처나 돈 이것이
매우 백보살 같이 타고 힘이 없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신금은 어떻다 했어요? 고난살이죠. 독신으로 매우 불리하고 특히 인대운에 여러분 인대운이니까 나의 연하고 일하고 합치면 인의 한목이래요. 그러니까 인대운에는 목이 너무 세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 힘이 너무 세가지고 계면운을 당하니까 아버지 힘이 그냥 하늘을 끝을 찌르더라. 그래서 또 이번에가 임진 진월이었죠. 지난달이 진월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이 예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났냐면 아버지가 퇴근을 해 가지고 어 저녁에 인제 이렇게 경비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가 봐요. 퇴근을 해 가지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다가 아들 집에 있는 아들이 밖에는 따로 나가서 살거든요, 싸이가 앉아 가지고. 근데 찾아갔는데 이렇게 술을 드시고 어 싸우고 막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 기회를 빌어서 이 고인의 왕생각락을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은 어 그 사주 원국에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서로서로 필요한 그게 안 보여요. 필요한 것이 안 보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시간에는 요렇게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반야바람이.